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 기일이 열립니다. 오늘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군 수뇌부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데요. 네, 헌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재판 내용 전망해 보겠습니다. 팽재용 기자 나와주시죠.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됩니다. 벌써 5번째 변론 기일인데요. 오늘 재판 내용 신현정 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5차 변론 기일이 오늘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나요? 네, 오늘 변론에서는 지난 기일들에 이어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배경과 관련한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오늘은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도 이루어지는데요. 오후 2시 반에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오후 4시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오후 5시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된 쟁점은 이들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에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될 전망인데요. 체포조 운영 그리고 국회를 봉쇄했는지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과 이 증인들 간의 기존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에서 어떤 답변들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두 증인신문에 나서는 이제 심판정에 오르는 증인들과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증인들이 어떤 발언을 하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또 탄핵 심판에 참석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부터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고요. 첫 이제 기일을 빼고는 이제 매번 출석을 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증인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도 헌법재판소에 오늘 출석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에서 직접 발언을 계속하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탄핵 심판에서도 과연 이 증인들과 직접 이 맞대면을 하고 이 발언을 주고받을지도 참 관심이긴 한데, 뭐 일각에서는 이 가림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 헌재가 이 가림막 설치는 논의가 안 돼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앞서 국회 측에서 신청을 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증인들이 대신 판정에 나설 경우 예를 들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들이 편안하게 증언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우려 때문에 국회 측에서 가림막을 설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재판부에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4차 탄핵 심판 변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실제로 이제 문답을 주고받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도 그것과 같은 이 모습이 또 한 번 연출될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에 출석하는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 진실 공방,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 공방이 좀 벌어질 가능성도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특히 오늘 마지막 증인신문으로 예정이 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홍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온 인물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이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이렇게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한쪽에서는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지시를 받았고 한쪽에서는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인 건 맞는 거네요. 네, 그리고 또 나아가서 홍 전 차장은 이제 체포조 명단에 대해서도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명단이 1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전직 법관들도 포함이 돼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출석을 해서 이거에 대한 증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답을 할지도 주요 쟁점으로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거의 한꺼번에 재판에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한 명 증인 신문을 했을 때보다 좀 더 길게 걸릴 가능성도 현재 나오고 있죠. 네, 아무래도 증인이 저번 기일에는 한 명이었지만 이번에는 세 명이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재판부가 증인 한 명당 사실 부여를 한 시간이 있는데요. 네. 원래 이제 윤석열 측 이제 변호인단의 네. 주신문 그게 예. 30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국회 측에서 신문을 하는 시간 반대 신문 30분 예. 그리고 제주 신문 그리고 재반대 신문까지 해서 각각 15분을 이렇게 배당을 했었는데 다 합치면 증인 한 명당 1시간 정도의 시간만 배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네. 예. 근데 이제 김용현 증인의 예. 경우에는 2시간 반 정도를 혼자서 예. 이제 신문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증인들과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 그들과의 주장이 더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문 자체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 4차 변론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6시 전후로 좀 끝났는데 아마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길어질 가능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5차 변론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면서 이곳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부터 모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정오쯤 서울구치소를 나서서 이곳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저 연합뉴스TV도 계속 취재해서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